형들, 한 주 만에 주식 거래가 통째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이나 터졌어. 하루에 마이너스 9.99%, 계좌가 녹아내렸지. 근데 바로 그 폭락 한복판에서 골드만삭스랑 JP모건은 코스피 목표를 오히려 올렸거든. 골드만은 12,000, JP모건은 12,500에 강세장이면 15,000까지 부르더라. 폭락이랑 12,000 같은 시장 얘기가 맞나 싶지? 결론부터 말할게. 이 폭락은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B2가 만든 수급 충격이야. 반도체 대장 마이크론이 실적 터뜨린 바로 다음날 코스피가 5% 넘게 튀어오른 게 그 증거고, 지금은 삼성이랑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코앞에 둔 형들 계좌 방향이 갈리는 순간이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딱 세 가지로 풀어줄게. 첫째, 이 폭락의 진짜 정체가 뭔지. 둘째, 그런데도 큰손들이 왜 12,000을 외치는지. 셋째, 형들이 지금 상황별로 뭘 확인해야 하는지. 그럼 도대체 이 폭락의 정체가 뭔지 첫 번째부터 데이터로 딱 까보자. 일단 형들이 겪은 게 얼마나 미친 일이었는지부터 보자. 6월 23일 코스피가 하루에 마이너스 9.99% 빠졌어. 거의 마이너스 10%야. 그리고 사흘 뒤인 6월 26일 또 마이너스 5.81% 무너졌지. 이렇게 한 주에 서킷 브레이커가 두 번 터진 건 우리 증시 역사상 처음이야. 2026년 들어서만 5번째, 그것도 6월 한 달에만 3번째였고, 공포도 숫자로 딱 찍혔어. VKOSPI라는 지표가 있거든. 시장이 얼마나 겁먹었는지를 재는 공포지수라고 보면 돼. 이게 6월 24일 장중에 95.48까지 치솟았어. 역대 최고치야. 보통 20 넘으면 불안하다고 하는데 95면 거의 패닉 수준인 거지. 계좌 녹는 거 보면서 손 떨렸을 거야. 나도 그 캔들 보면서 등골 서늘했으니까. 겁먹는 게 당연해.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하나 있어. 이 폭락 바로 직전까지 코스피가 어땠는지 알아? 2분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까지 딱 석 달 만에 무려 80% 가까이 올랐어. 3개월 만에 자산이 거의 2배가 된 거야. 6월 18일엔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뚫었고, 다음 날인 6월 19일엔 장중에 9,385까지 찍었어. 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지. 정리하면 이래. 역대급으로 올라갔다가 딱 며칠 만에 역대급으로 무너졌어. 실적이 갑자기 반토막 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크게 출렁였다는 건 이 급락엔 겉으로 안 보이는 어떤 구조적인 방아쇠가 숨어있다는 뜻이야.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물어봐야 할 건 이거야. 실적은 이렇게 멀쩡한데 왜 하필 지금 계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답부터 말하면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야. 문제는 수급이야. 팔려는 힘이 사려는 힘을 확 눌러버린 거지. 여기엔 두 가지가 겹쳐 있었어. 첫째, 코스피가 사실상 반도체 두 종목한테 통째로 실려 있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딱 이 둘이 코스피 전체 몸값의 약 60%를 차지해. 코스피에 담긴 회사가 수백 개인데 그중 두 놈이 시장의 절반 넘게 짊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조금만 휘청해도 지수 전체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 둘째, 그 위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 남의 돈 빌려서 주식 산 걸 신용융자라고 하거든. 6월 22일 기준으로 이 잔고가 38조 5,311억 원, 사상 최대를 찍었어. 직전 5년 평균이 20조쯤인데 거기서 18조가 더 불어난 거야. 여기에 한 종목에 몰빵하는 레버리지 ETF 거래만 하루 3조 5천억이었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B2 위험하다고 경고를 때렸어. 이게 왜 무섭냐면 빚으로 산 주식은 조금만 떨어져도 강제로 팔려. 짐을 잔뜩 지고 벼랑길을 달리는 트럭 같은 거야. 평소엔 괜찮아도 커브 한 번에 짐이 우르르 쏟아지지. 값이 빠지니까 강제로 팔린 물량이 값을 더 밀어내고 그게 또 다음 물량을 불러. 이렇게 도미노가 돌면서 낙폭이 두세 배로 뻥튀기 된 거야. 실적이 아니라 이 구조가 방아쇠였어.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실적이 이렇게 멀쩡한데 왜 하루에 마이너스 10%씩 두 번이나 무너졌을까? 이 폭락의 진짜 정체를 이제 데이터로 딱 잡아줄게. 이걸 알면 지금 팔지 말지가 갈려. 자, 이제 증거를 눈으로 보여줄게. 실적이 진짜 멀쩡한지 아닌지. 반도체 대장주 하나만 보면 답이 딱 나와. 미국 마이크론이야.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같은 메모리 만드는 회사라 얘 실적이 우리 반도체의 예고편이거든. 이 회사가 방금 낸 분기 매출이 414억 6천만 달러야.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무려 346%가 뛴 숫자야. 매출이 4배 넘게 불어난 거지. 영업이익률은 81%로 역대 최고를 찍었어. 100원 팔면 81원이 고스란히 남는다는 뜻이야. 게다가 다음 분기는 더 잘 될 거라고 가이던스를 올렸고 물량이 딸리는 게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했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적이 나온 바로 다음날 코스피가 5.42% 튀어 올랐다는 거야. 회사가 진짜 골봐서 무너지는 시스템 위기였으면 이렇게 하루 만에 반등이 안 나와. 실적은 멀쩡하니까 겁먹고 던졌던 손들이 곧바로 다시 붙은 거지. 우리 쪽도 방향은 똑같아.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약 86조 8천억으로 예상되고 일부에선 분기 첫 100조 돌파까지 거론해. SK하이닉스는 약 63조에 영업이익률 76%가 점쳐지고, 물론 이건 다 발표 전 전망치야. 아직 뚜껑 안 열렸어. 그래도 UBS 말대로 이제 메모리는 변덕스러운 산업이 아니라 AI 필수제거든. 그러니까 기억해. 시스템 붕괴는 실적까지 같이 무너지는 거고 이번 건 실적은 멀쩡한데 수급만 흔들린 충격이야.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지금 형들이 쥐어야 할 첫 번째 잣대야. 자, 폭락이 실적 문제가 아닌 건 알겠지?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걸 풀 차례야.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 큰 손들이 12,000을 외치는 게 그냥 기대감일까 진짜일까? 여기서 형들이 놓치기 쉬운 반전이 하나 있어. 우리 코스피가 미국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얼마나 남기는지 재는 게 ROE라는 지표거든. 앞으로 1년 예상치를 보면 코스피가 23.3%야. 미국 S&P가 약 23%인데 그걸 살짝 넘어선 거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시장이 쳐주는 몸값은 정반대야. 이 몸값을 재는 게 PBR인데 우리는 약 2배밖에 안 돼. 미국은 4.7배, 대만도 4.3배야. 우린 그 절반도 안 되는 거지. 돈은 미국만큼 버는데 값은 반값에 팔린다는 뜻이야. 이게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고 큰손들이 12,000을 외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반값 세일이 끝나가고 있어서야. 뭐가 바뀌었냐면 자사주 소각이 의무가 됐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아예 태워 없애는 거야.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에 도는 주식 수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 남은 한 주가 짊어지는 값어치가 그만큼 커져. 형들이 쥔 주식의 몫이 저절로 두꺼워지는 거지. 여기에 배당에 붙던 세금도 최고 35%에서 30%로 낮췄고 이렇게 주주한테 돌려주는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 아까 말한 그 반값 몸값이 슬슬 제값을 찾아가. 적정 PBR이 1.1배에서 1.3배까지 올라가고 그러면 지수가 지금보다 20%에서 40%는 더 오를 여력이 생겨. 골드만이 12,000, JP모건이 12,500, 삼성증권이 연말 최고 12,600을 부른 게 다 이 재평가를 계산해 넣은 거야. 근데 실적 좋고 값싼 것만으론 12,000이 설명이 다 안 돼. 큰손들이 진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어. 이 상승장을 떠받치는 구조 자체거든. 핵심은 이거야. 돈이 흐르는 물길이 통째로 바뀌었어. 예전엔 AI에 돈을 쏟아붓는 기업이 주인공이었지. 엔비디아처럼 장비 파는 쪽 말이야. 근데 이제 주도권이 넘어왔어. 그 AI로 실제로 돈을 버는 메모리 기업 쪽으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딱 여기야. 돈 쓰는 자리에서 돈 버는 자리로 판이 뒤집힌 거지. 그래서 얼마나 벌 것 같냐면 2026년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의 무려 73%를 반도체 한 업종이 책임질 거로 봐. 코스피에 담긴 회사가 수백 개인데 걔들이 버는 돈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하나에서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게 한철반짝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이 앞으로 쓰겠다고 약속해둔 AI 투자만 8,30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어. 나라 1년 살림보다도 큰 돈을 이미 계약서에 박아놓은 거지. 그 주문이 2028년까지 미리 쫙 깔려있어. 식당으로 치면 예약이 3년치나 꽉 차 있는 셈이야. 그러니까 노무라 말대로 메모리는 이제 을이 아니라 갑이 됐어. 예전엔 사가는 쪽이 값을 후려쳤는데 지금은 물건 만드는 쪽이 값을 부르지. 협상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야. 이번 상승장이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찍혀있는 진짜 실적이 밀어올리는 거라는 게 여기서 나와.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든 형들이 있을 거야. 반도체가 다 해먹으면 내 종목은 어쩌라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야. 지수는 오르는데 내 코스닥 계좌만 왜 녹냐고? 먼저 하나만 짚고 갈게. 이거 형들 잘못이 아니야. 종목을 잘못 고른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그 반도체 73% 때문이야. 코스피가 버는 돈의 3분의 2가 반도체 한 곳에서 나오니까 돈도 자연스럽게 거기로만 빨려 들어가. 그러다 보니 코스닥이랑 소외된 종목들은 뒤로 밀린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형들 코스닥이 망한 게 아니야. 아직 차례가 안 왔을 뿐이야. 순서가 있거든. 무슨 순서냐면 3분기까진 반도체가 앞에서 끌어. 그리고 4분기부터 그 온기가 내수로 번져. 반도체에서 두둑하게 나온 성과급이랑 증시로 번 돈이 시차를 두고 소비로 흘러들거든. 사람들이 지갑을 열면 은행, 보험, 유통 같은 내수기업 실적이 따라올라. 그 온기가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거야. 실제로 코스피 명목 성장률이 2026년 17.7%로 전망돼. 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지. 여기에 정부가 힘을 하나 더 얹어 국민성장펀드라고 5년 동안 150조를 붓는데 2026년 한 해에만 30조가 바이오 같은 코스닥 쪽으로 들어가.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야. 이 펀드 판매 첫날에 물량이 다 팔려나가면서 코스닥이 하루에 4.99% 튀어 1160일을 찍은 적도 있어. 돈이 실제로 코스닥을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형들 종목이 빠진다고 무작정 던질 이유가 없어. 이 돈이 언제 형들 쪽으로 넘어오는지 그 순서만 알면 견딜지 말지 판단이 달라지거든. 자, 여기까지가 왜 상승이냐였어. 근데 낙관만 믿으면 위험하다는 형들 말도 맞아. 그래서 이제 반대편, 이 상승 논리가 깨질 때 뭐가 먼저 신호를 주는지 짚어줄게. 첫 번째 경보는 치플레이션이야. 이름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해. AI가 메모리를 하도 쓸어 담으니까 값이 미쳤어. 1분기에 D램은 50%, 낸드는 90%나 뛰었지. 급기야 애플이 6월 25일에 맥북이랑 아이패드 값을 올렸어. 이걸 랩마겟돈이라고 불러. 회사엔 좋지. 근데 값이 너무 오르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 그럼 잘 나가던 사이클이 확 꺾일 수 있어. 다만 한국투자증권은 선을 그었어. 오르는 속도는 둔해져도 사이클 자체가 끝난 건 아니라고. 큰 그림은 위인데 길이 지그재그라는 거지. 두 번째 경보는 국민연금 7월 리밸런싱이야. 국내 주식 비중이 30%까지 불어서 대신증권 추정으로 21조에서 많게는 57조를 팔아야 해. 근데 매도 폭탄이란 말은 과장이야.
국민연금은 충격 안 주려고 오랜 기간 쪼개서 파는 곳이거든. 실력이 나빠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규칙 따라 기계적으로 파는 거야. 상승 속도를 좀 늦출 뿐이지 방향을 꺾지 못해. 세 번째 경보는 외국인 수급이야. 이게 제일 먼저 켜지는 신호등이거든.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나가니까 원달러 환율이 먼저 튀어. 지금 원달러가 1547원까지 갔는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야. 그러니까 환율은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계기판인 셈이지. 환율이 계속 위로 튀면 외국인 이탈이 깊어진다는 경보고, 반대로 슬슬 내려오면 돌아온다는 신호야. 그럼 이게 진짜 위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역사가 답을 줘. 삼성증권이 과거 급락장을 다 뒤져봤어. 2000년 닷컴이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스템이 통째로 무너진 때만 더 빠졌어. 근데 2020년 코로나 때 마이너스 8%대 급락은 몇 달 만에 40% 넘게 회복했지. 앞에서 쥐어준 그 잣대 기억나? 시스템 붕괴냐, 실적 멀쩡한 수급 충격이냐. 사상 최대 실적이 예고된 지금은 후자를 가리켜. 그래서 데이터로 보면 이번 조정은 매수 기회 쪽에 무게가 실려. 단, 시스템 위기 신호가 켜지거나 수급이 더 나빠지면 반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 이 세 경보는 계속 지켜봐야 해. 그럼 이 조기 경보들을 형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켜보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7월에 확인할 것들을 딱 정리해줄게. 경우가 다르니까 상황별로 나눠줄게. 먼저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아직 안 산 형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실적 나올 때 그 높은 영업이익률이 그대로 버티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서는지 이 둘을 보고 판단해. 이미 들고 있는 형들. 이익 금액이 얼마 나왔냐는 두 번째야. 앞에서 쥐어준 잣대 기억나? 이익률이야. 그 이익률이 슬슬 꺾이는지 그 신호만 놓치지 마. 코스닥이나 소외 종목 든 형들. 아까 말한 그 순서, 4분기부터 온기가 내수로 번지고 국민성장펀드 돈이 도는지 그게 실제로 오는지만 확인하면 돼. 순서가 오면 형들 차례도 오는 거니까. 공통으로 볼 건 하나로 모여. 절대 이익 숫자보다 이익률이 버티느냐야. 여기에 외국인이 사는 쪽으로 도는지, 그리고 환율이 신호야. 아까 그 1547원이 하반기엔 1380원대로 내려간다는 전망이 있어. 환율이 내리기 시작하면 외국인이 돌아온다는 뜻이지. 여기에 미국 빅테크 AI 투자랑 TSMC 실적까지 같이 보면 방향이 잡혀. 이제 형들은 공포에 팔지 견딜지 뭘 확인하며 볼지 스스로 정할 틀이 생긴 거야. 실적은 7월 하순에 쏟아져. 다음엔 그 실적이랑 FOMC 지나고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어서 짚어줄게.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